자, 고전적 지대 이론 보겠습니다. 자, 이 고전적인 지대 이론은 우리가 고전학파 우선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앞으로 저 공부하다 보면 이 고전학파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고전학파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한 학파인데, 1776년에서 약 1870년, 거의 이 100년간의 이 시대를 고전학파의 시대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고전학파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 토지, 자본, 노동이 있는데, 이때 이 토지는 고전학파의 학자들은 자연물이다. 이 토지 자체는.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 배우셨는데, 우리 토지, 우리 1주차에 배울 때, 토지는 인간의 노동의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면서 토지를 사용을 하여도 소모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공적이지 않죠.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자본은 뭐예요? 자본은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에 의해서 생산된 인공적인 재화. 예를 들면 뭐다? 기계.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물. 자본은 인간의 노동의 힘에서 생산된 인공적인 재화인 기계. 기계는 사용에 따라 뭐가 돼? 소모가 또 돼요. 예? 그래서 이 토지 자본을 우리는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구별을 해서 고찰을 하는데, 그럼 이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생산에서 이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머지가 뭐죠?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머지가 바로 이 잉여인데, 잉여를 우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 이용한 대가죠. 토지를 이용한 대가가 지대인데, 문제는 이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라는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물에 주어지는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인간의 노력의 힘에 의하지 않고 나타나는 불로소득이에요. 그래서 지대는 잉여의 성격으로 보고 뭘로 간주한다?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지대는 불로소득으로 간주를 한다. 예? 그리고 이 불로소득은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환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또 토지는 자연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자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요 지문이 가끔 나올 때 주의해야 됩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뭐가 결정? 지대가 결정된다라는 지문. 요거 좀 주의를 해둬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결과이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은 아니라는 거.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고전학파를 먼저 공부한 것은,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누구다? 데이비드 리카도. 그래서 리카도는 또 시험에 정답 지문을 이렇게 물었거든요. 24회 시험에. 리카도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다, 생산비다. 맞아요, 틀려요? 리카도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비다. 틀리지.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리카도니까 리카도는 지대를 뭘로 본다? 잉여로 보는 거지. 그게 정답이었어요. 예? 4년 전에.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리카도의 뭐죠? 차의 지대에서. 작년에 학자 4명을 출제했거든요. 작년 시험에. 근데 차액지대설에서
영국이거든요. 영국의 농업용 토지에서의 니카도는 뭐죠? 비옥도의 차이입니다. 비옥도. 그런데 시험 문제에 이 비옥도의 차이로 출제하면 좋은데 여러분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낸다고 토지의 질적인 차이로 탁 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린 배운 건 비옥도인데 그러니까 암기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답을 못 찾는 거야. 말을 약간 바꿔버렸더니. 양적인 차이가 아니잖아요. 비옥도는 질적인 차이지. 양과 질을 해석 못해서 틀린 거죠.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면 여러분 비옥도가 높으면 생산량도 많고 비옥도가 안 좋으면 생산량도 적어요. 그래서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인데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에서 생산되는 수확량이 바로 우리는 생산성인데 이 생산성에 또 차이가 나와요. 이 생산성의 차이가 뭐를 가져오냐면 지대의 차이. 작년에 요걸 출제한 거예요. 토지의 질적인 차이에 따르는 지대의 차이를 우리는 니카도 이론, 그거 핵심인데 맞는 지문이죠. 작년에 그거 출제했어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니카도거든요. 니카도는 이 지문도 한 3번 냈거든요. 니카도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이것도 한 3번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19회 시험에는요, 박스로 출제했죠. 또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박스로 출제해서 그 박스 이론 누구 거냐? 니카도 한번 19회 시험 처음으로 출제를 했어요. 지대 이론. 자, 그래서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우리는 보는데 이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 비옥한 토지가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 이 농업용 토지에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무슨 거죠? 희소성이 나타나요. 희소성. 희소성이 나타나고. 자, 그러면은 이게 토지에 인간의 노동력이 한 사람 투입할 때는 생산량, 또 한 명 더 투입해서 2사람이 생산할 때 생산량 어디가 많아요? 2사람이 많겠죠. 이렇게 계속 투입하는 거예요. 토지에 한 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 투입을 이렇게 하면요, 총 생산량은 증가를 해요. 그런데 일정한 어느 단계, 노동력 어느 일정 단계를 지나면은 총 생산량은 증가지만은 그 증가분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2가지가 대표적인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우등지.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등지인데 우등지에서의 생산성도 있고, 그럼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는 뭐라고 하죠? 열등지라고 해. 그런데 열등지 앞에 하나 더 붙어. 최하면요 가장 최자거든요. 열등지 중에서도 가장 열등지. 예? 이것을 우리는 시험에 최열등지로 출제하기도 하고 또 뭘로 출제하기도 한다? 한계지라고도 출제를 해요. 그래서 최열등지가 나와요. 자, 그럼 최열등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경작할 수 있는 농업용 토지 중에서, 여러분 경작할 수 있는 농업용 토지 중에서도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토지의 생산성이 뭐? 가장 낮은 토지를 우리는 바로 최열등지인 한계지다. 그래서 우리는 지대를 뭘로 본다? 우리는 한계지에서, 여러분 니카도는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이 농산물 가격인데 이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것을 뭐라고 해? 지대라고 해. 그런데 이 니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여기 같다 얘기예요. 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여기 2개 같으니까 지대가 얼마가 돼? 제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하겠죠. 니카도는 한계지인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제로.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험에 단골 출제입니다.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 요 두 개가 뭐 같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최열등지인 한계지는 뭐죠? 여기 생산성이 가장 낮잖아요. 가장 낮은 이 한계지를 기준해요. 가장 낮은 한계지를 기준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가 높은 우둥지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누구냐 하면 니카도다. 그래서 요 생산성이죠. 요거 기준했어요.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의 한계지를 기준해서 요 생산성의 차액만큼 지대를 지불하자. 그래서 차액지대예요. 그래서 나온 여기 차액지대입니다. 생산성의 차액만큼 뭘로 지불하자? 지대로 지불하자. 이게 핵심. 니카도. 자, 그리고 칼 막스. 여러분 작년 시험에 또 이 두 학자 다 냈죠. 막스, 마르크스의 절대질에서. 또 여러분이 2년 전에 27회는 또 쉽게 냈어요. 또 박스 냈어요. 여러분이 요 19회처럼 또 박스 주어지고 그 박스 내용의 학자 누구냐? 요건 27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것도 답 5초도 안 걸려. 쉽게 나왔어요. 작년은 다 냈습니다. 그 보기 중에 옳은 걸 찾아내는 거. 자, 우선 절대지대인데 마르크스는 요거죠.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의 차이와는 무관하다. 마르크스는 무관한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토지는 뭐가 된다? 사유화가 됐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는 뭐가 됐다? 사유화, 국공유가 된 것이 아니라 사유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지는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니카도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뭘로 보냐 하면 토지가 사유화됐거든요. 그래서 니카도는 토지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 차이와는 무관하게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사유화됐기 때문에 토지 이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토지 소유 자체. 니카도가 다르죠?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지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독점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우리 뭐라고 해요? 절대지대라는 말씀이에요. 절대지대.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해야 됩니다. 니카도와는 다릅니다. 마르크스는 아무리 한계지 또는 한계지 밖에 있는 토지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달라 요구하면은 지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한계지에서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못하는데 이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한 이론이 누구? 마르크스야. 마르크스. 시험에 요거 두 개 나올 때 주의 많이 해야 돼요. 요 벌써 요거 20회 시험에도 출제했어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마르크스. 그리고 작년에 요거 둘 또 요 학자 또 냈죠. 예? 아까 우리 1826년에 뭐가 나와요? 취네네. 또 고립국 이론이 나오잖아요. 취네네 고립국 이론이 나온 거예요. 고립국 이론이 나온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인데 그 고립국 이론에서 우리는 취네는 입지 교차 지대설을 주장을 해요. 자, 입지 교차 지대설을 주장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 배울 겁니다. 자, 니카도는 한계가 있어요. 니카도는 토지의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의 차이만 중점을 두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다. 같으면 생산성도 같아요.
그러면 지대도 같아야 돼요. 그런데 리카도가 봤더니 자기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는데 현실적으로 지대가 차이가 있어요. 같아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지 못해요. 리카도는. 그 못한 것은 왜 못했느냐? 바로 리카도는 토지에 뭐를 경시했다? 위치 문제를 경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면은 생산성도 같고 지대도 같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대가 같지 않고 차이가 있어요. 이걸 설명 못하는 것은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했어요. 그걸 설명한 학자가 누구냐? 바로 튀네냐. 그럼 튀네는 시험에 어떻게 내요?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설명한 게 누구? 튀네냐. 그래서 튀네는 여기다가 뭐를 하나 더 들어간다? 위치가 더 들어가는 거야. 위치. 리카도는 위치 문제를 경시했는데 이걸 하나 더 우리는 첨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튀네는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무슨 개념?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바로 뭐야? 튀넨이기 때문에 튀넨의 이론을 위치, 지대설이라고도 해요. 위치, 지대설이라고도 한다. 중간에 위치, 지대의 개념 나오죠? 자, 튀넨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지대, 중심지인, 시작, 거리. 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선을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이것을 한 개 지대 곡선이라고 하는데 한 개의 지대 곡선은 지금 오른쪽 밑을 향하여 우하향하는데 문제는 이 한 개의 지대 곡선은 어떻게 돼요? 우하향하면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는 것. 마이너스 기울기 가지는 것 역. 마이너스 역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역이고 직선이니까 뭐? 직선이니까 선형. 예? 선형. 직선이니까 역선형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볼까요? 중심지로부터 이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중심지로부터 이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요. 지대가 뭐가 돼? 제로. 지대가 0입니다. 0. 제로. 알파벳 0 알죠? 네, 제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갑니다.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예요. 이 점이 지대가 제로, 0인 상태에 있는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튀네는 이걸 한계지야.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를 튀네는 한계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점을 지나서는 지대가 뭘로 가요? 마이너스로 가니까 토지를 이용 안 해요. 그럼 토지, 튀네는 시장에서 여기까지 거리에서 이용해요. 그래서 튀네는 한계지입니다. 이거 한계지 아니죠?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전략되는 수송비, 이 전략되는 수송비를 뭘로?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튀네이면서 우리는 뭐죠?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인데 이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가 누구다? 튀네이야. 그래서 튀네는 그래서 이 지대를 이렇게 봐요. 그 튀네는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뺀다?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비. 요걸 뺀 게 아까 누구 이론? 리카도. 리카도는 위치. 거리에 따른 수송비 고려하지 않지. 위치를 무시해버리니까. 근데 튀네는 뭐야? 위치를 고려하니까 당연히 시장과의 거리에 따른 뭐를 고려해야 돼? 수송비. 이게 들어가는 거야, 이제. 큰 차이지. 수송비가 들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표현한다?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이 수송비는 단위거리는 1km입니다. 단위거리 1km당 여러분 1km당 수송비가 뭐 5만 원이다. 이 수송비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시장으로부터의 거리를 곱해주면 수송비가 돼요. 자, 이때 지대는 뭐다? 지대 저기 보세요. Y축. 지대는 Y축.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 요거 Y절편 요 A 요거 이게 Y절편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뺀 거? 생산비를 뺀 거예요. 그럼 생산물 가격이 오르면은 요거 좀 더 위로 올라가. 그런 거죠. 생산비가 비싸면 이 점이 밑으로 내려와.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Y절편이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단위거리당 수송비 B. 거리 X축 X. 마이너스 기울기 역. 1차 함수 선형. 역선형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 기울기가 요게 뭐다? 기울기가 B야. 기울기 B. 그러면 이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지금 요게 뭐다? B인데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B인데 요게 높으면 어떻게 돼요?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상승하면요. 이 점이 도심에 더 가까이 와.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회전 이동해서 재배 면적이 더 도심에 가깝게 오게 돼 있어요.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영지대 거리가 더 외곽으로 가서 이 점을 기준으로 또 뭐냐? 우측으로 회전 이동해서 재배 면적이 더 넓어진다. 되겠죠? 요걸 잘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말로 나오면 이게 뭐 해석을 잘 해야 돼.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자, 우선은 이 얘기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점 A에서 생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A라는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농산물을 수송을 하면은 한 개지에서 생산해서 수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절약돼요. 이 절약되는 수송비가 적으니까 지대도 낮아요. 자, 그럼 B 지점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을 하면은 한 개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또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많이 절약돼요. 많이 절약되니까 지대도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A, B 두 농업용 토지 갑니다. A, B 두 농업용 토지 요거죠. 두 농업용 토지의 이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뭐를 가져와?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와. T내는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자, A, B 두 농업용 토지의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결국 뭐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T내의 이론을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는 수송비 차이예요. 니카도는 비록 이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주지만 여기는 T내는 무슨 차이?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중요 포인트야.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요 계산 문제도 출제 한번 했거든요. 숫자 요거 있죠. 숫자 들어가서 계산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지대가 마이너스 되면 토지를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면 이용 안 합니다. 그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T내는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는 학자. 작년에 세 학자 다 냈어. 자, 여러분 교재 136페이지로 오시면은 이제 고전 학파의 시대를 지나서 20세기로 들어오면은 농업용 토지보다는 경제학자들은 도시 토지의 위치에 따르는 토지 가격, 지가에 관심을 가져. 그래서 도시 토지의 지가 이론인데 여러분 우리 앞에서 우리 배웠을 때 첫 주에 배울 때 뭐 배웠어요? 알프레드 마샬은 위치의 가치, 허드는 접근성을 가지고 도시 토지의 위치 중요성 강조했다 배웠죠? 그게 그 마샬도 나오고 허도 나와요. 우리 출제는 지대에서 그 학자는 안 내요. 우리 뭐 나오냐? 헤이그야, 헤이그.
도시 토지 지가 이론의 헤이그 20회, 22회, 26회 시험 3번 또 출제한 학자. 도시 토지 지가 이론 헤이그야, 헤이그.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헤이그는요, 자, 헤이그는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고, 여러분,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고, 교통비를 뭐 한다? 여러분, 교통비가 수송비거든요. 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지대다. 그래서 이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했죠. 자,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해서 도시 토지에 적용한 게 헤이그 이론인데, 우선은 이 얘기죠. 그래서 헤이그는 마찰 비용을 뭘로 보느냐? 마찰 비용은 지대와 뭐의 합? 교통비의 합인데,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됩니다. 요 그림에서 보세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중심진 시장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지대는 하락을 하고, 반대로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수송비는 증가하죠. 그 질문 많이 내요. 똑같아요. 그러면 중심진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하락을 하고, 반대로 수송비, 교통비는 증가한다. 이 관계를 나타내는데, 요거 두 개 더한 걸 마찰 비용이에요. 그래서 교통수단이 좋아요. 양호하면은 공간의 이 마찰은 뭐야? 적어지면은, 마찰이 많은 것보다 적어지면은 그만큼 지대는 더 접근성이 좋아서 지대는 더 높아진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 헤이그. 3번 출제했어요. 헤이그 이론. 자, 그리고 헤이그 이론이 이제 나오고, 여러분이 138페이지 보시면은 입찰 나오죠. 또 튀넨. 자, 또 이 튀넨의 이론을 또 어디에 적용한다? 튀넨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을 하죠. 도시 공간, 이 튀넨의 농업용 토지의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 윌리엄 알론소의 입찰 지대에서. 자, 입찰 지대는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입찰지대, 최대를 시험에 많이 내요. 시험에는 이걸 최소로 많이 내잖아요. 하여튼 최대의 금액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최대의 금액을 지불하면은 토지 이용자가 소유자에게 최대 금액을 지불하면 이유는 없거든요. 초과 이유는 제로예요. 그래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뭐라고 한다? 입찰지대.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지불합니다. 시험에는 최소, 최저로 많이 내거든요. 최소, 최저가 아니라 어떻게 토지 이용자가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입니다. 최대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도심에서 지대. 자, 여러분 도시 내에서 산업은 여러 개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산업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이 있어요. 자, B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C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인데 도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주어졌죠. 자, 여기서 우리는 각 산업이 뭐를 한다? 여러분,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에 우리는 입찰 경쟁을 벌여. 여러분, 입찰 경쟁을 벌이면은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토지를 빌려줄까요?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 그러면 도심에서 누가 많이 줘요? 도심 가까이는 A, B, C 세 산업만 있다고 가정했으니까 여기는 A가 많이 주죠. 여기까지는 A가 많이 주고요. 이 점을 지나서는 A보다 B가 여기까지는 많이 줘요. 이 점을 지나서는 C가 많이 줘요. 이 빨간 선이 입찰 경쟁에 따르는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입찰지대 곡선. 이 개념도 시험 한 3번 출제했어요. 입찰지대 곡선, 최근엔 26회 시험에도 나왔잖아요. 뭐죠? 그림 보세요.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각
거리에서 가장 높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을 뭐라고 한다? 입찰지대곡선. 포락선.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 26회 시험에 출제한 지문이죠. 그러니까 이 가장 높은 포, 안을 포. 이렇게 앉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림 형태상. 자, 그림 보세요. 입찰지대 곡선이 도심에 가까울수록 기울기는 뭐다?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져서 기울기는 뭐다? 완만하고. 이게 지금 산업이 3개니까 꺾여 있는데, 산업이 3개, 4개, 5개 계속 많이 생기면 이게 뭐죠? 곡선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도심인 원점에 대해서 뭐다? 볼록. 이렇게 곡선 형태로 가면 볼록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로 가요. 산업이 많아지면. 지금 3개만 그리니까 그렇죠. 자, 입찰지대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곡선이 되는데, 기울기는 15회 시험에 또 기울기에서 정답 물었습니다. 기울기는 15회 시험 정답 물었는데, 토지 이용 주체에 있어서의 토지 사용량에 대해서 한계, 교통비용을 말하죠. 여러분, 한계가 들어가면은 미분 개념인데, 한계는 여러분 단위거리 1km. 여러분 1km 멀어짐에 따라 총 교통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총 교통비용의 변화분을 묻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도심 있잖아요. 도심에서 1km, 우리가 1km 도심에서 멀어짐에 따라 10만 원 들었다. 교통비가, 총 교통비. 2km 떨어지면 13만 들었다. 그러면 1km죠? 1km 멀어짐에 따라 얼마 변했다? 플러스 3만 원 변했죠. 이 플러스 3만 원이 한계 교통비용이야. 1km 멀어짐에 따라 총 교통비용이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보는 거예요. 한계 교통비용. 그래서 요 지문, 요 기울기를 15회 시험에 또 분모분자 바꿔서 출제했죠. 그래서 요걸 개념 보고요.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도심에서는 비싸니까 상업용 토지용, 그 다음에는 주거용, 그 다음에는 공업용, 그 다음은 농업용, 그 다음에 뭐 임업용, 이런 용도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순서도 기억을 한데, 그래서 여러분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이용자에게 빌려줄 때는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이 빌려줘요. 그래서 한정된 토지를 뭐죠? 최유효 이용의 상태로 이용이 되도록 토지는 이용자에게 배분이 된다. 이 지문이 또 출제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입찰지대 곡선 개념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넘어와서 140페이지로 옵니다. 140페이지 오시면은 신고전학파가 나와요. 자, 신고전학파는 19세기 후반, 약 1890년에서 이제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기 이 시대인데, 이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알프레드 마샬이에요. 알프레드 마샬.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작년에 또 출제를 한 용어가 있죠. 예? 준지대. 예? 24회 시험, 26회 시험, 작년 28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요. 준지대. 자, 준지대. 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운 지대는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죠. 그럼 요건 준 붙었으니까 지대에 준하는 거잖아요. 이 지대 개념을 어떻게 그래요? 고전학파에서 본 지대 개념을 더욱 뭐 했다? 확대를 한 거예요. 지대 개념을 더 확대해서 보는 건데, 자, 여러분 단기예요. 여러분 단기적으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토지 말고, 토지는 이동하지 못하니까 토지 말고 토지 이외에 단기적으로 예?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기계, 기구 등을 들어볼 수 있죠. 단기적으로 이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바로 뭐가 된다? 준지대, 준지대. 단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계나 기구 등의 생산 요소는 단기에 고정됐는데 여러분 생산 설비는 기계 등의 생산 설비는 장기로 가면 확장될 수도 있고 뭐야? 축소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잖아요. 장기는 변해요. 그래서 장기는 이 생산 요소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장기에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멸돼요. 준지대는 장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멸돼 버려. 그러니까 준지대는 뭐에만 성립한다? 단기에만 성립한다. 시험에는 마샬하면 요것밖에 안 내요. 준지대. 작년에는 니카도, 마르크스, 튀네, 마샬 요거 낸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4개에다가 또 헤이그, 누구? 헤이그, 그리고 알론소 보면 되겠죠. 그리고 현대적 의미 지대가 나와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져요. 현대적 의미 지대를 보면은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우리 앞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돼요. 그러면 생산 요소를 나는 이만큼 공급을 하겠다. 그럼 나는 최소 이만큼은 가격은 받아야 되는데 시장에서 실제 균형 가격만큼 받으니까 이만큼 불로소득을 얻고 있어요. 누가? 생산 요소를 제공한 사람이. 그럼 생산 요소를 나는 이만큼 공급을 하면은 난 최소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최소 이만큼은 받아야 되는데 시장에서 균형 가격만큼 받으니까 이만큼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어요. 그럼 균형 거래량만큼 이 균형 거래량만큼 계속 세분화시키면은 이런 뭐 되게 빨간 부분에 뭘로 표현된다? 불로소득인 이러한 빨간 부분에 뭘로? 면적으로 표현된다. 이게 바로 불로소득이에요. 이 불로소득인 이걸 우리는 경제지대란 말 쓰는데 현대적 의미인 지대인 경제지대인데 이걸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파레토,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는 학자인데 그래서 파레토 지대라고 해요. 파레토 지대. 파레토 지대 용어가 한번 26회 시험에 나오는데 경제지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곱한 이 면적이 뭐죠? 균형 가격과 거래량 곱한 이 면적이 바로 뭐가 돼? 총 수입이야. 이 총 수입에서 뭐를 빼야 돼? 요 밑에 흰 부분 빼야 되는데 흰 부분이 뭐죠? 생산 요소를 이만큼 공급하면 나는 최소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이걸 균형 거래량까지 계속 세분하면 이 밑에 있는 면적이 나와요. 즉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생산 요소를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기 위해서 이 지불해야 되는 이 최소한의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용 수입인데 그래서 이 총 수입에서 뭐를 빼면은 전용 수입을 빼면은 경제지대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공급 곡선, 이 요소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어떻게 돼요? 급하면 이 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점점 기울기가 급해지면요. 뭐가 더 많아져? 경제지대는 더 커지고 뭐는 줄어든다? 전용 수입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다가 여러분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다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되면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이게 바로 균형 가격인데 이 전체가 다 뭐가 돼? 빨간 면적이 돼버려요. 이 빨간 면적이 뭐가 돼? 경제지대인데 이 경제지대 자체가 뭐가 돼요? 가격과 거래량 곱하면 이게 바로 뭐죠? 총 수입이에요. 이 경제지대인 불로소득 자체가 총 수입이고 이때는 뭐가 제로? 전용 수입은 제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에 달려있다? 경제지대가 많으냐 적으냐 전용 수입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은 뭐에 따라? 공급, 생산 요소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기울기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140페이지 중간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의 상대적 크기, 누가 많고 적으냐, 이 크기는 뭐에 달려있다? 생산 요소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좌우되는데, 가격 탄력성이 좌우되는데 여러분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입니다. 경제 지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파레토 지대. 지대 이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지대 이론은 상당히 중요한데 출제를 하는데 학자들의 견해가 출제합니다. 원래 출제 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견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단골은요, 고전학파의 리카도, 마르크스, 튀네는 단골로 출제하거든요. 이 세 학자는 잘 공부해 두셔야 돼, 특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장 이론을 마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부동산 정책 이론으로 들어갔습니다.